우리는 누구나 두 번째 인생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막상 그 문 앞에 서면 설렘보다 허전함과 불안감이 먼저 다가옵니다. 오랫동안 몸담았던 직장이 사라지고 익숙한 하루의 리듬이 끊기게 되고 주변의 관계망이 축소될 때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은 더 이상 철학적 질문이 아니라 현실이 됩니다. 우리 채널은 바로 그 변화의 순간을 통과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화려한 성공담이나 극적인 전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기록하는 작은 습관과 시간을 나누는 단순한 시간 블럭, 관계를 다시 고르는 세심한 선택, 그리고 몸을 돌보는 것을 통해 새로운 삶의 질서를 세워가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여기서 제안하는 인생 설계의 핵심은 남이 정한 모형을 베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남들과 다르기 때문이죠. 따라서 중심에는 언제나 자기다움, 곧 진정성이 놓여 있습니다. 그 위에 삶의 여러 영역을 통합하는 체계적인 프레임을 겹겹이 세우면 인생 후반은 우연이 아니라 의도로 채워지게 됩니다. 즉 자신이 의도하는 대로 인생 후반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인생 이막의 문턱에 서 있다면 또는 그 길을 앞두고 있다면 이어지는 두 사람의 대화가 낯선 길에서 방향을 잡게 해줄 작은 나침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바로 인생 2막, 퇴직 후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 인생 2막 중요하죠. 네. 이게 단순히 월급이 끊기는 걸 넘어서요. 우리의 어떤 정체성, 또 일상의 틀, 그리고 관계까지 이게 다 흔들릴 수 있는 거대한 전환기잖아요. 맞아요. 전환기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기를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해야 할지 그 핵심 통찰을 좀 뽑아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저희 목표는요. 이 자료들을 통해서 퇴직이 가져오는 그런 감정적, 현실적인 파도들, 이걸 좀 이해하고 또 갑자기 주어진 엄청난 자유시간 있잖아요. 네, 시간 정말 많아지죠. 그 시간을 의미 있게 채울 나만의 구조를 만드는 실마리, 이걸 찾아보는 겁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시작하시죠. 자료를 보면요. 퇴직을 그냥 이제 푹 쉬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좀 오산이라고 경고를 하더라고요. 아, 그쵸. 쉬는 게 아니죠. 네. 오히려 갑자기 바람 빠진 공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오랫동안 직장이란 게 단순히 돈 이상의 것들, 뭐랄까 나라는 존재감, 존재감. 네. 또 규칙적인 생활 패턴, 소속감 같은 걸 줬는데 이게 한순간에 싹 사라지니까요. 네, 맞아요. 그 익숙했던 틀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공허함이나 불안감이 뭐 개인적으로 내가 나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절대 아니죠. 삶의 판 자체가 바뀌면서 오는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장이라고 강조합니다. 네, 핵심은 바로 그 말씀하신 구조의 상실입니다. 직장이라는 틀이 제공했던 어떤 예측 가능성, 역할, 이런 게 사라지면서 오는 막막함이죠. 구조의 상실. 이건 단순히 기분 문제가 아니에요. 일상 전체를 정말 다시 설계해야 하는 과제랑 직결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 변화의 속성을 미리 아는 것만으로도 사실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갑작스러운 자유가 오히려 불안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요. 마침 잔료에 아주 생생한 사례가 하나 나옵니다. 그 성공가도를 달리던 한 중년 리더분 이야기인데요. 아, 네, 저도 봤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몇 주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를 못했대요. 극심한 불안감 때문에. 네, 그럴 수 있죠. 그 빽빽했던 스케줄이 완전히 비어버린 달력, 이걸 마주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상상만 해도 좀 막막하네요. 그런데 그분이 다시 안정을 찾기 시작한 계기가 의외로 되게 단순했어요. 뭐였나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노트에 적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화가 난다, 서운하다, 내가 좀 초라하게 느껴진다, 이런 것들이요. 아, 자기 감정을 직면하는 거네요. 네. 그 행동이 심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기점이 됩니다. 막연하게 그냥 가슴을 답답하게 하던 그 감정 덩어리에 이름을 딱 붙여주는 거니까요. 이름을 붙인다. 네, 마치 안개 속에서 길을 찾는 대신에 딱 감정의 지도를 펼쳐보는 것과 같아요. 자료에서도 이 과정을 되게 강조하는데요. 네네. 퇴직을 삶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장으로 넘어가는 전환으로 받아들이고 이 복잡한 감정들을 오히려 길잡이 삼아서 나아가는 것. 길잡이요? 네, 이게 흔히 말하는 마음 관리의 시작인 셈이죠. 나 지금 불안하구나 라고 딱 인정하는 순간 그 불안을 다룰 첫 단추를 끼우게 되는 겁니다. 와, 그렇군요.
근데 그 리더분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죠. 감정을 기록하는 걸 넘어서 아주 간단한 일과표 같은 걸 만들기 시작했다고 해요. 네, 맞아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 거죠. 예를 들면 일학습, 관계, 건강 이런 몇 가지 영역을 정해서요. 오전에는 운동 좀 하고 점심 먹고는 자격증 공부 잠깐, 오후에는 친구 만나고 저녁엔 가족과 식사, 뭐 이런 식으로요. 아주 구체적인 루틴이네요. 네. 처음엔 좀 어색했는데 한 6주 정도 지나니까 서서히 삶의 리듬이 다시 생겨나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아, 6주? 거창한 계획보다는 정말 작은 반복에 힘이 느껴지는 대목이에요. 이 지점에서 자료가 제시하는 인생 2막의 4가지 기둥, 이걸 좀 더 깊이 들어가 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료는 안정적인 인생 2막을 위해서는 크게 4가지 영역, 그러니까 마음, 돈, 사람, 건강에 의식적으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마음, 돈, 사람, 건강. 네, 이 4가지는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마치 4개 다리로 서 있는 의자처럼요. 어느 한쪽이라도 불안정해지면 전체적인 삶의 만족도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아, 의자다리 비유 좋네요. 첫 번째는 마음 관리입니다. 방금 이야기 나눈 것처럼 퇴직을 상실이 아니라 전환으로 재정의하는 하는 것, 그리고 밀려오는 다양한 감정들을 외면하지 않고 기록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핵심이죠. 네, 감정 기록. 중요한 건 이 감정들을 단순히 느끼는 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동력 삼아서 새로운 삶의 루틴을 만들어 나가는 행동으로 연결하는 거. 아, 행동으로? 네. 감정의 파도를 타되 그 파도에 휩쓸려가지 않도록 작은 닷들을 스스로 내리는 거죠. 작은 닻이요. 네. 두 번째는 역시 현실적인 문제, 돈이군요. 그렇죠. 돈 문제 빼놓을 수 없죠. 퇴직금 같은 목돈이 생기면 이걸로 뭔가 한 방을 노리고 싶은 그런 유혹이 생길 수 있는데 자료는 이 점을 특히 경계하라고 조언하죠. 정확합니다. 큰 변화의 시기에일수록 재정 운영은 안정성이 최우선이어야 해요. 안정성. 자료의 핵심 조언은 생활비, 그리고 예비비, 투자금, 이걸 명확히 구분해서 관리하라는 겁니다. 특히 잘 알지도 못하는 고위험 투자에 올인하는 것, 이건 정말 피해야 하고요. 네, 조심해야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제안은 가능하다면 작은 규모라도 추가적인 소득원을 한번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아, 추가 소득원. 이게 단순히 돈을 버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건데요. 액수가 크지 않더라도 내가 여전히 사회에 기여하고 있고 가치를 만들고 있다는 그런 효능감, 이게 심리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된다는 분석이에요. 오, 효능감이요. 일리 있네요. 세 번째 기둥은 사람, 즉 관계망이네요. 네. 직장 동료라는 강력한 연결고리가 사라지면서 인간관계에도 큰 변화가 오는 건 뭐 당연해 보입니다. 그렇죠. 매일 얼굴 보고 협업하던 관계는 퇴직과 함께 자연스레 밀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료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우선 가족과의 관계를 더 깊게 다지고 나아가서 지역사회 활동이나 취미클럽, 봉사활동 같은 걸 통해서 새로운 역할에 기반한 관계망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라고 조언해요. 단순히 어울려서 시간을 보내는 걸 넘어서 사회 안에서 새로운 나의 자리를 찾고 소속감을 느끼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아, 소속감 중요하죠. 마지막 네 번째는 건강입니다. 이건 뭐 두말하면 잔소리 같긴 한데요. 하하, 그렇죠. 기본 중에 기본이죠. 자료에서 좀 더 인상 깊었던 접근 방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건강을 단순히 오래 사는 것 같은 막연한 목표로 두지 말라는 점, 그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네네. 대신에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활동들, 예를 들어 여행이든 봉사든 뭐 손주 돌보기든 그것들을 오랫동안 즐겁게 해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핵심 자원이자 수단으로 건강을 재정의하라는 거예요. 와, 핵심 자원이자 수단. 되게 와닿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목표가 구체화되면 운동이나 식단 관리, 충분한 수면, 정기 검진 같은 건강 습관들을 귀찮은 의무, 이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한 투자로 여기게 된다는 거죠. 투자라고 생각하면 확실히 동기부여가 다르겠네요. 네, 훨씬 꾸준히 실천하게 된다는 통찰입니다. 마음, 돈, 사람, 건강. 인생 2막을 떠받치는 이 네 기둥을 단단히 세우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은 퇴직 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시간의 총량이에요. 시간. 네. 자료에 따르면 하루 평균 10시간,
일주일이면 70시간, 1년이면 3,000시간이 넘는 완전히 새로운 자유시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이게 30년 쌓이면 무려 10만 시간에 달한다고 하니까 와,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데요. 10만 시간. 이 어마어마한 10만 시간짜리 빈 캔버스를 대체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덜컥 겁부터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준비가 필요하다고 자료는 역설합니다. 하루 10시간, 일주일 70시간이라는 그 방대한 시간을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맞닥뜨리면 처음에는 뭐 좋을지 몰라도 금세 지루함이나 무력감에 빠지기 쉽다는 거죠. 아, 지루함? 무력감? 네. 그래서 준비된 사람에게 이 10만 시간은 무한한 가능성을 펼칠 자유의 공간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뭘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어쩌면 두려운 공백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너무 많은 선택지 앞에서 오히려 얼어붙는 거죠. 그렇죠. 선택지가 너무 많아도 힘들죠. 그렇다면 그 해법은 뭘까요? 10만 시간 전체를 막 세세하게 계획하는 건 불가능할 텐데요. 네, 불가능하죠. 그래서 자료가 제시하는 해법은 놀랍도록 구체적이면서도 또 단순합니다. 거창한 마스터 플랜 대신에요. 아주 작은 습관에서 시작하라는 거죠. 작은 습관이요. 네, 앞서 이야기한 4가지 영역, 일, 학습, 관계, 건강 등과 관련해서 매일 딱 90분짜리 루틴을 2개만 정해서 꾸준히 실천해보라는 겁니다. 90분짜리 2개요. 하루에? 네, 예를 들면 오전 90분은 책 읽기, 학습, 오후 90분은 동네 공원 걷기, 건강, 뭐 이런 식으로요. 하루에 90분짜리 2개면 총 3시간이네요. 생각보다 부담스럽지 않은데요. 네,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시작은 작게, 그러나 꾸준히. 아, 더 재밌는 건 이걸로 끝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4주마다 자신이 실제로 이 루틴에 시간을 얼마나 썼는지 점검을 하고요. 4주마다 점검? 네, 그리고 다음 4주 동안은 그 시간을 10% 정도만 늘리거나 줄여보라는 겁니다. 10%요? 와, 오후 시간을 좀 늘려도 되겠다 싶으면 90분에서 99분으로. 새로운 공부가 좀 버겁네 싶으면 90분에서 81분으로 조절하는 식이죠. 야, 완벽함보다는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아주 현실적인 접근법입니다. 와, 4주마다 10%씩 조정한다. 이거 마치 운동할 때 점진적으로 부하를 늘리는 거랑 비슷하네요. 굉장히 스마트한 방법 같은데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90분 루틴 곱하기 2 더하기 4주 점검 조정, 이 사이클이 반복되면서 퇴직으로 잃어버렸던 삶의 구조가 서서히 다시 만들어진다는 것이 자료의 핵심 주장입니다. 구조가 다시 만들어진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만들어진 구조가 다시 우리에게 에너지를 준다는 선순환입니다. 아, 구조가 에너지를. 네. 뭘 해야 할지 몰라서 에너지가 소진되는 대신에 예측 가능한 작은 성취들이 쌓이면서 활력이 생기는 거죠. 그렇군요. 거창한 목표보다는 작고 꾸준한 실천의 힘, 그것이 10만 시간이라는 거대한 자유를 길들이는 열쇠라는 통찰입니다. 그렇군요. 퇴직이라는 이 거대한 변화 앞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결국 4가지 기능, 즉 마음, 돈, 사람, 건강을 잘 돌보면서 동시에 이 모든 것을 담아낼 시간의 구조를 스스로 만들어가야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시작은 뭐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매일 실천 가능한 90분 루틴 2개와 꾸준한 점검 및 조정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행동 지침에서 찾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아주 실용적인 접근이죠. 오늘 우리는 퇴직 후의 삶, 인생 2막을 성공적으로 열기 위한 4가지 핵심 요소, 마음, 돈, 사람, 건강과 더불어서 갑자기 주어진 방대한 자유시간을 관리하는 구조의 중요성, 그리고 그 구조를 만드는 실질적인 방법까지 아주 깊이 있게 다뤄보았습니다. 네,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네요. 특히 그 90분 루틴 2개와 4주 단위 10% 조정이라는 구체적인 실천법이 저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저도 그 부분이 아주 현실적인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조가 에너지를 낳는다는 관점을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네, 어떤 질문일까요? 앞서 이야기한 여러 영역들 있잖아요. 일, 학습, 관계, 건강 등등. 그중에서 지금 당장 내가 시도해보고 싶은 혹은 이건 좀 필요하다 느끼는 영역 하나를 골라보는 겁니다. 네, 하나를 고른다.
그리고 그 영역과 관련해서 이번 주에 당장 시작할 수 있는 90분짜리 아주 작은 루틴 하나를 딱 정해보는 거죠. 거창할 필요 전혀 없고요. 정말 작은 거라도요. 네, 퇴직을 앞두셨든 이미 하셨든 혹은 아직 먼 이야기든 상관없습니다. 이 작은 실험이 여러분의 일상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의 물결을 일으킬지 한번 지켜보는 것, 꽤 흥미로운 시작이 되지 않을까요? 두 사람의 대화 잘 들으셨나요? 퇴직은 끝이 아닌 전환이라는 관점의 변화가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잃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인가이지요. 과거의 영광을 잊고 미래를 상상하며 현재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우리는 인생 2막의 4가지 초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마음입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기록하며 안내자로 삼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돈입니다. 충동을 경계하고 안전망을 확장하는 작은 계획 세웁니다. 세 번째는 사람입니다. 관계의 축을 직장에서 삶 전반으로 옮기기입니다. 마지막은 건강입니다. 하고 싶은 활동을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수단으로 건강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결국 인생 2막은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실천의 꾸준함으로 열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정을 붙잡고 시간을 구조화하고 새로운 관계를 선택하고 몸을 돌보는 매일의 기술이야말로 공백기를 완충하는 힘이자 새로운 자유시간을 창조의 시간으로 바꾸는 열쇠입니다. 여러분의 두 번째 인생은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의미 있는 이야기로 나머지 생을 채워나가는 일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자유롭고 행복한 여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